자유한국당 공천 숙제 두 인물이죠. 홍준표, 김태호. 자,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? 홍준표 전 대표. 그동안 고향 창녕에서 출마하겠다 계속 고집을 피웠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 꿈쩍하지 않았죠. 그래서 새로 내세운 카드가 그러면 경남 양산을 어떻습니까? 네, 거기 김두관 전 지사 출마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맞붙겠습니다. 이렇게 제의했습니다. 공관위원장 절반의 소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?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김태호 전 지사 아직도 고향 출마 입장 변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두 사람 문제 일단 정리가 돼야 자유한국당 공천도 진도가 나갈 수 있겠죠.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.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은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저 햇빛이 잘 되고 물도 잘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옮겨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데 아주 엉달진 계곡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거목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분이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.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분은 양산을, 한 분은 창원, 성산 이렇게 의사를 피력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제가 연락도 받았어요. 자, 최경철 의원. 절반의 소확이다. 일단 고향에서만 고집하던 것 바꾼 것을 얘기할까요? 아니면은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일까요?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? 네, 두 가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인내 리더십입니다. 김영호 위원장이 처음에는 막 몰아칠 것 같았어요. 그냥 막 칼을 막 휘두르면서 적진을 향해서 마구 뚫고 들어갈 것 같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종로 공천부터 기다렸습니다.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기까지.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면서 당에 분란이 없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번에도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엔 이들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. 예. 사실 홍 대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홍 대표가 원래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검사 시절부터 뭐 자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? 나는 독고다이다. 나를 건드리지 마라. 뭐 이런 식으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세고 남의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. 한데 김영호 위원장이 그러한 기다리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그 강하던 홍준표 전 대표도 결국 이제는 수긍하는 모습을 가고 있으면서 결국엔 좀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을 가고 있다. 제가 볼 때는 부산 경남도 이제는 결코 한국당의 텃밭이 아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흠지라고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에게 부산 경남을 맡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예. 그러면서 모두가 수도권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서 큰 인물들로 보내자는 분산 전략도 일단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김영호 위원장이 여론의 향배를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다리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교통정리를 잘해가고 있다. 예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절충안으로 그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?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저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오해했던 부분이 대권 주자를 정리하는 그 명분 쌓기용 아니냐라는 오해를 했던 걸로 보여요. 예. 그래서 험지 차출론에 불응하게 되면 이제 컷오프 통해서 대권 주자 정리한다라는 오해를 갖고 계셨는데 지금 제안하는 그 해당 지역들이 그렇게 완전 험지는 아니거든요. 양산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험지라고 볼 곳이 아니고요. 양산시가 가불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사실 한국당의 많은 그 지지를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창원 성산도 지난 여영국 후보가 이기기는 하셨어도 사실 500표 정도의 박빙이었습니다. 예. 그 이제 보수당 측은 단일화가 안 된 상태였고 해서 이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 차원에서 지금 두 분께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. 예. 이런 당의 부탁을 두 분이 아마 거절할 명분이나 오해는 풀었기 때문에
명분 쫓아서 응하실 걸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어제 우리 뉴스와이드 팀이 홍준표 전 대표와 직접 통화해서 의중을 한번 물어본 내용이 있었죠.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? 뭐 좋은 애 있다. 예? 나 좋은 애 있어. 뭐 양산 출마하신다는 게 맞는 건가요? 뭐, 당이 험지 하니까 예, 수도권에만 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예, 경남에도 대표적인 험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. 예,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, 노무현 대통령 사저 있는 김해을, 근로자 집단 지역인 창원 성산, 예, 그 세 군데가 우리가 안 되는 지역 아이가.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아무래도 뭐 김두관하고 붙는 것이 언론의 관심도가 더 많을 거 아이가. 예, 그래서 이제 양산으로 내가 가겠다. 예. 공간에서 논의해달라 그랬지.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또 할 말 없다라고, 무조건 서울 올라오라는 거 아니야. 그 왜 서울 올라오라는 이유가, 뭐 백댄스 하라는 거지 뭐. 예, 예. 김성환 평론가. 양산, 김해, 창원, 성산, 경남의 험지라고 할 수 있나요? 네, 그동안의 예. 선거 결과를 보면은 예. 뭐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절반은 맞다고 생각되는데요. 제가 왜 절반이냐 말씀드렸냐면 일단 경남이라고 하면 수도권보다는 덜 험지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양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경남이 무조건 험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홍 전 대표 말처럼 험지에 가까운 지역이 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경남 동부 지역이 그런데요. 지금 홍 전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그런 지역이 다 동부 지역에 속하는데 제가 이전 선거 결과를 좀 찾아보니까요. 예.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지지율 격차가 경남 지역은 0.5%포인트 차였습니다. 근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2%, 홍준표 전 대표가 30% 득표했어요. 그러니까 격차가 한 13%포인트 정도가 났거든요.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시장도 이제 민주당 출신 시장이고요.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. 이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가는 지역은 아니고 가서 한번 주연이 돼서 붙어볼 만하다. 예. 그러니까 백댄스 아니고 내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예. 가수가 돼서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다. 빅매치의 이게. 주인공. 네, 그게 예. 이제 홍 전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김도수 평론가께서는 절반의 수확이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라고 보십니까? 예. 어쨌든 제가 그 경남 양산을 선거를 거론하기에는 김두관 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약간의 이제 상피성이 있지만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의 그 원래 플랜은 수도권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수정이 김태호 지사와 홍준표 전 대표가 어쨌든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약간의 타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 타협된 것이 이제 수정되고 있는 그런 수정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수정되는 과정을 절반의 수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만약에 김두관 전 지사와 홍준표 전 대표 양산에서 붙게 된다면 서울 종로의 빅매치에 맞서는 또 하나의 빅매치가 될 수 있겠죠.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볼까요? 그러면서 나는 병졸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? 저는 이번에 백의종군을 하러 가기 때문에 병졸이 맞고요. 정말 큰 정치인이라면 당이 요구하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게 좀 더 지도자의 그런 품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본인은 뭐 PK 수비대장을 자처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자, 최경철 의원. 네. 만약에 양산에서 홍준표, 김두관 두 분이 붙게 된다면 뭐가 좌우할 것 같습니까? 뭐 두 가지죠. 하나는 정권 심판론. 네.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도 지금 경제가 좀 어렵거든요. 부산 경남도 지금 그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해지면서 그냥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예. 그 부분에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제기를 하겠죠. 그런데 그 정권 심판론이 먹힐 것이냐. 이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차세대 대권 주자로
양산 그 지역민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, 홍준표 대표라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김두관이라는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할지가 두 가지가 관심이겠죠. 예. 한데 지금은 사실 제가 그 지역 정서를 좀 들어보면 정권 심판론은 일단 야당에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예.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역시 전통적으로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것이거든요. 하지만 양산 지역민들이 새로운 차세대 대권 주자로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두관 후보가 좀 젊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나이든 홍준표 전 대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젊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갖고 있는 김두관이라는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,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관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. 예. 또 양산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. 홍준표 전 대표가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거운동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 질 수밖에 없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예. 김성환 평론가 네.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? 예, 저도 대체적으로는 공감하는데요. 근데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경남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홍 전 대표를 굳이 왜 서울로 끌어올리려고 했겠느냐.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경남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.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경남 여론이 그렇게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.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. 다만 이제 선거전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여론이 뭐 자유한국당 쪽이나 보수진영 쪽에 조금 우세한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할 가능성도 뭐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예. 생각합니다. 자, 자유한국당은 이제 이 공천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또 다시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큰 숙제가 있지요. 바로 보수 대통합입니다. 그런데 진도가 나갈 듯하면서도 주춤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건건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명을 놓고도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한국당이라고 하자 대통합신당이라고 하자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요. 지도부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도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를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입장인 반면에 새로운 보수당은 1대1 비율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. 일단 뭐 상징색은 색깔을 좀 서로 합쳐서 핑크색으로 한다. 이런 정도까지는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자,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볼까요?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연구에서 최고위원하고 공천관리위원 목 배정했다고 기사가 나왔던데 그거에 관련해서 개정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야 통합 과정에 맞춰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.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. 통합신당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당의 간판 역할을 할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, 바로 이것입니다.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.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.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.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면 대의를 그르치게 됩니다. 함께 내려놔야 하고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. 예, 윤기찬 부위원장,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위원장 만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안 만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뭐 최종 확답, 그러니까 세세한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 최종 확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이제 모든 게 다 합의가 된 이후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오신환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비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그 뭐 비상대책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최고위를 구성하자는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지만 50% 물러나라는 소리는 50%를 새로 채우겠다는 의미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천위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최고위 구성, 지도부 구성을 달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.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뭐 공천 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당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끔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통합의 조건으로 저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하신 말씀들과는 달리
또 다른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 잠재되어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저 부분은 흔쾌히 유 대표께서 황 대표가 얘기하시는 이런 그 비율적인 최고위원 이런 몇 분에 대한 인선을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좀 해결하고 통합 절차를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예. 김도수 평론가, 지금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통합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못 만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지난 한 2달, 짧으면 한 달 동안 한교안 대표가 그동안 이 통합에 관련된 행보가 성공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도 이 통합 과정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 핵심 통합이라는 걸 만들어놨지만 실제 그 어떤 그 무게 그 어떤 중력의 힘처럼 자유한국당 쪽으로 이렇게 계속 견인되고 있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황 대표의 플랜대로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많이 고려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여기서 이제 당명 문제나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것이 기존의 정치권은 5대5 셈법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안 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 통하는 것에 보면 금방도 말하지만 합친다는 이야기보다는 배정한다. 배정한다는 의미는 조금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. 예. 배려하겠다는 그런 그만큼 이게 힘의 관계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성환 평론가 시각은요? 우리 선거 앞두면은요, 평소 안 하던 일도 하잖아요. 예. 연극이라도 하고 연기라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뭐 전직 대표고 한 사람은 이제 현 대표 아닙니까? 어차피 합치기로 한 거잖아요.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연극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 밥 먹읍시다라고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발 빼고, 황교안 대표가 먹읍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발 빼고,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100일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밥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?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요, 결국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가 일단 내려놓고, 그리고 이번 선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구성하자 이렇게 나오면 될 일인데, 그 7명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? 그러니까 조금 더 좁쌀 정치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좀 통 크게 품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 감동이 생기는데 감동이 잘 안 생겨요. 그걸 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최경철 의원 전망 들어볼까요? 네, 뭐 통합 밥상은 거의 다 차려졌습니다. 이제 밥상 본만 거두면 이제 그 밥 먹으면 됩니다. 그 정도로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 두 사람이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가면서 역사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섣불리 만나지 않는 겁니다. 지금 그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완전히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일요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이것도 결국엔 선수를 치는 거죠. 결국에는 이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두 사람이 충분히 계산을 하고 만난다는 거죠.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대선 주자들도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.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냥 뭐 총선 주자 정도면 쉽게 만나지만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말 큰 걸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. 네, 참 통합 어려운가 봅니다. 다른 쪽도 통합이 지금 상당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.